네, 오늘같이 하락할 때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월에 주식시장이 좀 하락한다면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침 또 주식시장이 조정을 좀 보였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대 시장이 조정의 폭을 약간씩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10월 증시 전망은요? 네, 제가 좋아하는 우리 남인호 소장님은 여기서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의 기준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PBR 0.9배 미만에서 주식을 사면 항상 1년을 가져갔을 때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PBR 코스피가 1배는 2,700이고요. PBR 0.9는 2,460 정도 선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대에서는 저는 매수를 하는 게 맞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9월 달에 좀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이후에 그때 당시에 미국 주식시장의 100년 평균을 보면 유일하게 9월 달만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25년 동안에도 보면요. 항상 9월 달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9월 달은 조심을 하자. 하지만 10월 달부터는 나스닥의 평균 수익률이 3.3% 정도 나옵니다. 25년 평균으로 보면요. 그래서 9월 조정을 저가 매수를 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지난달에 이제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 전략은 그대로 유효하고 우리나라는 PBR 0.9 미만에서는 컨빅션 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CPI도 발표가 됐고 이제는 또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떤 기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기준금리를 설마 올리기야 하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11월 FOMC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제가 페드의 금리 전망은 작년부터 다 틀렸다고 그러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부터 제가 참고를 하는 거는 이제 페드 와치에서 이번 FMC에서는 어떤 식으로 금리를 올릴지에 대한 확률인데요.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도 있었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페드 와치에서 11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은 여전히 88% 이상으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88%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번 11월에도 결국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2월은 혹시 어떤가 봤더니 12월에도 금리를 올릴 확률은 40%가 안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어떡하나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왜 저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는 국채 금리 주봉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 고점이었던 10월에 4.1을 돌파했을 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게 동그라미로 제가 표시를 했던 올해 8월인데요. 올해 8월 2일 날입니다. 정확하게. 미 재무부는 분기별 국채 발행액을 종전에 960억 달러에서 1,030억 달러로 증액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를 전후로 해서 빌 에크만도 나는 10년물 국채에다가 숏을 때리겠다. 즉 금리는 올라가고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거에 베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렇게 보시다시피 4.8%까지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10월하고 올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화가 난 듯이 지금 고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호키시한 강경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올해 들어와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잡혀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면 지금 갑자기 4.8%까지 올라간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 재무부 정부에서 원래 발행을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국채를 찍어내면서 금리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도 미국 국채에
대한 입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10년물은 350억 달러, 그리고 30년물은 200억 달러를 찍었었는데, 예전 같으면 미국 외에 일본이라든지 미국제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는 나라들의 응찰이 많이 높았었는데, 30년물 국채에 대한 응찰률이 낮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금리를 자극해서 올라갔다는 부분, 즉 물가 공포가 아니라 단기간에 너무 많이 찍어내는 미국 국채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4분기 들어와서 10월부터 11월, 12월로 가면 이 국채 발행 수량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는 국제금리 10년물이 4% 미만으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을 하면 미국의 빅테크들 주식을 비롯해서 나스닥, 우리나라 주식까지 반등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번 10월 달에는 저가 매수를 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고, 제가 실적 장세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상 작년 9월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9월 시장만 되면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은 실적 공백 기간이었고요. 10월 중순부터 보면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어제는 LG엔솔의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는 실적 상세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오히려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수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양상이지만 이스라엘 사태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추이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잖아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보자면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부분은 저도 밤늦게 퇴근하고 나서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네, 무슨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혹시 유가를 급등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걸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지금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최대의 전면전이 있었던 게 언제였냐면 2014년 7월 8일에서 2014년 8월 26일 동안 거의 한 달 보름 동안 엄청난 전면전이 있었고요. 지금과 같이 비슷한 그런 전쟁 양상이 있었는데요. 그때 유가는 그러면 어떻게 됐나 제가 찾아봤더니 2014년 7월 달에 유가가 100달러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던 유가가 오히려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유가 주봉 차트인데요. 2013년에서 14년 동그라미로 칠해놓은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기 전에는 90불에서 105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저 유가가 오히려 이스라엘 전면전 있고 나서부터 저렇게 가파르게 떨어져서 12월 달에는 53달러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때 유가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또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는데, 2014년도에 저렇게 유가가 떨어질 때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찾아서 보여드리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2014년 2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가 취임을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나스닥 주봉 차트처럼 저런 이슈가 있었지만 나스닥의 차트도 저렇게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갔었고요. 저 나스닥 우상향의 주도주가 뭐였는지를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클라우드라는 혁명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의 친구였었던 스티브 발머가 취임해 있는 14년 동안 잃어버린 14년이었었는데요. 말씀드렸던 사티아 나델라가 CEO의 14년 2월 달에 취임을 하고 클라우드 사업의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저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10년물 국채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많지만 PBR 0.9 미만에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저렇게 고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된다라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9월 CPI 결과는 어떻게 보셨는지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점들은 또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모든 게 컨센서스 대비해서 좋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업의 실적이든 매크로 변수든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어제 CPI가 컨센서스는 3.6%를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전월과 똑같은 3.7%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핵심 물가지수라고 하는 코어 CPI를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 코어 CPI는 전월에 4.3%였었는데 이번에 우리의 기대처럼 컨센서스처럼 4.1%가 나왔다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제 CPI가 미국 장전에 발표가 됐었고요. 장전에 발표가 되고 나서 미국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면 이 CPI가 그렇게 증시에 있어서 악재로 작용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치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